이거는 뭐 잘 선택하신 거고. 50분 됐네 여러분들아. 가봅시다. 첫 번째 경기 볼로냐 대 인터밀란. 그러니까 일요일은 항상 승부야 지금. 다 지금까지 웃고 있거든요. 2월 마지막인 만큼 진짜 오늘은 더 웃었으면 좋겠어요. 보니파지, 아르나우토비치, 저크지, 인터밀란 디마르코, 슈크리냐르, 호아킨 코레아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 경기는 일단 제가 볼 땐 되게 어려운 경기예요, 여러분들. 인터밀란 승쪽으로 쉽게 접근할 만한 경기는 제가 볼 땐 안 보이고요. 인터가 그리고 원래 볼로냐 원정에서 최근에 특히나 뭐 옛날 전적까지 뭐 그렇지만 최근에 은근히 덜미를 좀 잡혔던 기억들이 있어요. 뭐 최근 직전 시즌 잡혔죠. 직전 시즌에 잡혔고 뭐 그전 시즌들에서 이제 홈에서 은근히 좀 또 인터가 볼로냐한테 이때 볼로냐가 퇴장당했는데도 볼로냐가 이겼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2019년도 20년도인가 코로나 시즌에 그랬던 기억도 있고 가끔씩 볼로냐 상대로 은근히 덜미를 잡히는 인터밀란인데 일단 일정 자체도 인터가 포르투와 엄청난 접전의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또 소화하기도 했고 수비 쪽에 최근에 나쁘지 않은 디마르코나 아니면 뭐 슈크리니아르 뭐 이번 시즌 떠난다는 얘도 빠져 있는 상황에서 볼로냐가 지금 아르나우토비치가 어쨌든 빠져있고 백업급인 저크지도 없긴 한데요. 워낙 아르나우토비치가 이번 시즌 결장이 많다 보니까 솔직히 빠져도 경기력이 제가 볼 때는 별 달라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꾸준히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해외 배당 자체도 상당히 좀 불안한 떨어지진 않고 있거든요. 불안하기보단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봤을 때는 좀 당연히 좋게 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반대쪽 한번 보겠습니다. 볼로냐 프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당연히 상대가 인터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가고요. 두 번째 에먼데 고에드 루이 멘데스 하드벨드 뭐 빠져도 되고 테비릭 오른쪽 백이고 브루네 왼쪽 사이드 이렇게 불투명인데 뭐 엄청 큰 결장자까지는 아닙니다. 루이 멘데스 이제 후반기에 폼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주전 경쟁에 좀 어려움이 있는 놈이고 뭐 이 새끼 장기 부상이고 얘가 이제 그래도 센터백 쪽에 얘가 이제 사이드 쪽에 이렇게 빠져있는 M1이고 고웨드는 이제 쿠이퍼스 왼쪽 사이드 좀 득점 감각이 좀 좋은 사이드백이고 에드발드센 왼쪽 사이드 주전 윙인데 주포급이고요. 이제 윌롬슨 란사나 불투명인데 얘들도 나름대로 중요 자원이에요. 윌럼슨 2선 뛰는 놈이 이제 공격적인 재능이 상당히 좋은 놈이고 얘는 이제 로테이션급 3선 뭐 그 정도 빠져 있는데 어쨌든 뭐 거의 똥대 똥매치죠. 이 경기는 거의 똥대 똥매치인데 일단은 양 팀 다 득점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고웨드가 물론 직전기 홈에서 트벤트를 2대 0으로 무려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사실 잡아낸 것보다 무실점이 더 신기하다. 트멘트 상대로. 어쨌든 대이변을 일으켰고 에먼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이제 뭐 무를 종종 캐거나 뭐 지거나 쉽지 않죠. 홈에서 2승 7무 2패로 지금 무가 상당히 많은 팀인 부분인데 어쨌든 오늘도 사실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 분명히 있어 보이는 경기고 양 팀의 득점적인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는 뭐 특히 고헤드의 전방쪽에 좀 자원들이 빠진 부분도 그렇고 에머는 항상 한 골 이상이 힘들어요. 한 골 이상이 힘들어. BTS전 2골 빼고는 거의 무득점 아니면 한 골 정도로 뽑아내고 있고 트벤테가 특히나 물론 원정에서 실점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나름대로 강팀들을 만났다라는 부분들 또 폼이 좀 발베이크 같은 애들 이번 시즌 잘하고 있는 스파로테 이런 강팀들을 최근에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어쨌든 직전경기 트벤테전 무실점이나 그 전에 네이메어전 무실점 뭐 M1의 공격력까지 감안했을 때는 이거는 저득점의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좀 높아 보입니다. 언더. 세 번째 살레르니 대 몬차. 파간 형이 고맙습니다. 보내드리고 먼저 보내드렸고
일단 살레르니 브론 센터백 쪽에 출전 정지. 그 파지오 베테랑이죠. 장신 센터백. 여기 이제 에콩 겨울에 이제 와가지고 와포드에서 와서 나름대로 살레에서 또 자리를 잡아가던, 그러니까 주요 자원들 수비 쪽에 특히나 많은 결장자들이 지금 있는 살레고, 몬차 같은 경우 이제 비린델리 뭐야 이제 백업 센터백으로 보시면 되고 출전 정지. 말론 또 수비 쪽에 출전 정지. 이제 로벨라 얘가 인터 출신인가 임대와 있나 영입인가 헷갈린, 영입했나 인턴가 원래 빅클럽 그였는데 출전 정지로 빠지고, 뭐 이런 상황이 어쨌든 수비 쪽에 말론이 빠지고 백업급에 또 얘는 비린델리도 물론 얘는 사이드 쪽 주로 서긴 합니다만 어쨌든 빠져있는 상황에서 몬차도 지금 3백 라인에서의 구성 자체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이렇게 빠져있으면은 아마 칼디롤라라고 4옵션인가 그 센터백에 나오는데, 수비 쪽에서는 솔직히 좀 불안한 선수야. 그러니까 양 팀 다 지금 수비 쪽에서 좀 주요 자원들이나 이런 이탈자들이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살레 같은 경우 어쨌든 최근에 성적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합니다만 3경기 연속 무득점이야. 그리고 유벤, 엘라스, 라치오 다 수비가 괜찮은 팀들이죠. 엘라스도 최근에 수비적으로 상당히 좀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감안했을 때는 뭐 살레도 수비 쪽에 누수자들이 있고, 몬차 역시도 득점력이 상당히 괜찮은 팀이죠. 실점은 대신 어느 정도 가져가는 팀이고, 원정 지금 몬차가 원정에서 2경기 연속 무실점인데 솔직히 원정 몬차 사이즈 팀이 3경기 연속 무실점은 쉽지 않아. 살레도 4경기 연속 무득점인데 오늘 무득점 하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했을 때 또 몬차 수비 쪽에서도 약간 누수가 있잖아. 살레 역시도 득점이 가능한 사이즈에서 저는 몬차 승호바 봅니다. 역시 그래도 살레보단 몬차가 확실히 공을 좀 잘 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로벨라가 빠진 부분, 뭐 말론이 빠진 부분 상당히 아쉽긴 합니다만 전방 쪽의 화력은 어쨌든 멀쩡한 부분에 있어서 2골 이상의 기대치가 있다 보고요. 살레 역시도 오늘 1골 정도는 좀 따라주는 부분에 있어서 오바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번째 클레르몽 대 스트라스부르. 세이두, 카프리에즈, 가스티엔. 스트라스는 음얌시, 델라인의 아울루, 벨가르드, 디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스트라스는 이제 미드필더 쪽에 벨가르드가 좀 중요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얘 빠져 있고 나머지는 뭐 거의 백업에 델라인의 장기 부상에, 음얌시가 거의 뭐 주전 로테급이긴 한데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큰 공백까지는 아니고 벨가르드 미드필더 쪽에 제일 중요한 놈이긴 합니다. 어쨌든 장기 부상까지는 아니고 한 달 정도 빠져 있었나? 1월부터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고, 클레르몽은 지금 다 수비입니다. 가스티엔 베테랑 미드필더 다 수비래. 얘는 이제 또 센터백 라인에 있어서 클레르몽도 지금 세이두 카프리에즈가 빠지고 나서부터 일단 수비 밸런스를 전혀 잡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 강팀과의 경기가 좀 많긴 했죠. 뭐 마르세유랑도 경기가 있었고, 뭐 직전경기 렌 원정에다가 그 전에 모나코, 뭐 그 전에 릴 낭트 뭐 이런 팀들하고 붙었었는데 어쨌든 수비 라인에서의 중심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괜찮았던 전방에서의 힘까지 살아났어요. 아니 죽어버렸어요. 클레르몽이 득점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팀이었는데 사실 뭐 최근 5경기 연속 무득점, 결국 수비에서의 불안함을 이제 해소하지 못하고 클레르몽이 전반기에 성적이 엄청 좋아가지고 이제 한 자릿수 순위권까지 이제 달성하고 초반에 막 4위인가 5위까지 치고 나갔습니다만 지금 12위까지 떨어졌어요. 완전한 DTD의 흐름이다. 스트라스는 어쨌든 감독 교체 이후에 종종 승리를 그래도 약팀 상대로 어느 정도 캐가면서 승점을 야금야금 3점씩 캐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뭐 결정적인 부분에서 뭐 벨가르드는 이미 빠져있던 자원이고 나머지 자원들은 뭐 주로 백업 쪽이나 뭐 못하는 놈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거는 클레르몽이 가스티엔과 이런 수비 쪽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제가 볼 땐 좀 빡세 보인다. 스트라스 프렌. 골 넣는 법을 모른다고? 살레는 내려앉는다고요? 살레는 기본적으로 내려앉는 팀이 아닙니다. 스타일상 내려앉는 팀이 아니야. 그리고 몬차 상대로 뭐 AC밀란, 인터, 이드어단 몬차 상대로 뭐 자연스럽게 몬차가 주도권을 갖고 있을 것 같긴 해서 뭐 전형 자체가 좀 내려가 있을 수 있는데 완전 잠그는 식으로는 안 할 거예요. 클레르몽 있고 낭트드렌, 멜린, 팔루아, 그리고 사이드 쪽에 트라우레 출전 정지. 렌은
수비 쪽에 또 트라우레, 아시뇨 같은 자리입니다. 사이드 쪽에 여전히 빠져 있고, 미드필더 쪽에 타이트, 제카, 핵심 공격수인 이제 뭐 테리어까지 빠져 있는데, 낭트 뭐 멜린 장기 부상이고, 팔로아 같은 경우는 나이가 뭐 잘하는 선수긴 한데 수비 쪽에, 센터백 쪽에 일단 베테랑에다가 경험도 많고, 근데 뭐 부상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워낙 빠져 있었고, 낭트 같은 경우 수비 쪽 자원이 상당히 많아요. 겨울에 주앙 빅토르 그 벤피카에서 백업 보던 센터백도 한 명 데려와가지고 종종 요긴하게 써먹고 있는 흐름이고, 이게 어쨌든 더비전이란 말이죠. 양 팀이 유럽 대항전을 공교롭게도 동시에 치렀는데, 낭트는 이제 홈에서 유벤한테 그냥 원정에서 잘 비비고 깨졌죠. 렌 같은 경우는 샤흐타르 홈에서 이기긴 했습니다만 연장 접전 끝에, 승부차기 끝에 졌어요. 이 경기가 어쨌든 더비 경기에다가 뭐 렌 같은 경우 원정에서만큼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들, 여전히 이런 사이드 수비 쪽에서의 고민이나, 미드필더진에서도 뭐 완전체는 아니고요, 또 연장까지 치르고 승부차기에서 또 패배까지 거뒀다라는 부분. 낭트는 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유벤투스예요. 유벤투스 원정에서 비빈 것만 해도 솔직히 낭트가 상당히 잘 해왔던 부분들, 또 낭트가 월드컵 휴식 재개 이후에 상당히 또 매 경기마다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제가 볼 땐 원정 렌을 믿을 수는 없다. 낭트 프레 이렇게 보겠습니다. 5번째 했고, VJ 형님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아니요, 분석 중에 뭐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낭트는 전반 퇴장에서 거의 뭐 포기했죠. 골도 일찍 먹었을 뿐더러 전반 퇴장까지 당해가지고 거의 뭐 포기한 상태였죠. 렌은 이제 끝까지 승부차기까지 갔기 때문에 이악 물고 뛰었었고. 잠시만요. 스트 역배까진 모르겠어요. 스트도 그렇게까지 막 잘하진 않아. 그리고 6번째 셀타비고 대 바야돌리드. 셀타는 이제 주전 키퍼인 마르체신 빠져있고, 민게사 바르셀로나 출신이죠. 이제 오른쪽 백이나 뭐 스토퍼 자리까지 가능한 타피아 뭐 요정도까지 빠져있어서 수비 라인에 대한 지금 결정자들은 있어요. 마르체신, 민게사, 주전 키퍼도 없고. 바야돌리드 이제 마치스, 요 새끼가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 와가지고, 바이돌리드가 최근에 종종 이변을 우리한테 선사를 했잖아요. 소시에다드전이나. 상당히 이제 측면 공격 쪽에서 활발한 모습들,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빠지게 됐고요. 프레스네다,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스페인 놈인데 어려요. 어린 놈인데 엄청난 신성입니다. 사이드 쪽에서 이제 드리블도 좋고, 뭐 키핑도 되고, 뭐 수비력도 준수하고, 뭐 스피드도 적당한 데다가 아마 많은 빅클럽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프레스나다 부상으로 빠져있고, 아누아르 그렇다 치고, 여기도 주전키퍼 빠져있어요. 만십. 그러니까 같이 주전키퍼가 빠지긴 했는데, 여기는 백업이 잘하진 않아요. 솔직히 잘하진 않는데 경험은 많아. 근데 여기는 아마 19살짜리인가? 그 새끼가 나와야 돼. 경험도 없어. 그러니까 사실 같은 주전키퍼가 빠진 부분은 있습니다만, 바이올리드 쪽에 저 더 문제가 있는, 또 수비 쪽에도 빠져 있고요. 공격 쪽에 결장자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셀타비고가 홈에서만큼은 상당히 그래도 경기력이 인상적인 모습들, 특히나 최근에 한창 저번 달까지인가 휴식기 직전이나 뭐 직후 엄청 안 좋았죠. 셀타가 거의 전패 때리다가 최근에서는 이제 승점을 그래도 어느 정도 얻고, 뭐 빌바오, 베티스 이런 팀들 상대로도 승리를 챙겼을 뿐더러 AT 마드리드 원정에서도 엄청나게 잘 비볐었죠. 직전 경기 소시에다드 상대로 이제 막판에 극적인 자책골이었나요? 동점골까지 기록하면서 이제 무도 캔,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올리드도 최근에는 물론 이변들을 종종 내고 수비 쪽에 안정감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좀 감안했을 때는 셀타가 잡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셀타비고 승. 7번째 무레님 고맙습니다. 지금 보내드릴게요. 르바는 이따가 보내드릴게요. 이따가 8시쯤이나 해가지고. 였고,
녹화 그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근데 몇시 올라갈지 모르겠네. 7번째 맨유 대 뉴캐슬. 에릭센, 반더비크, 마샬. 오늘 레시포드 빠질 수도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불투명이긴 하거든요. 근데 해외 쪽에서는 안 나오는 쪽으로 봅니다. 그 맨유는 지금 레시포드가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레시포드 못할 때도 딱 잘하기 직전에 레시포드 엄청 잘할 거라고 첫 한 경기 딱 보자마자. 지금 펄펄 날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맨유가 어쨌든 전방에서 얘가 빠진다면 뭐 베오스트나 뭐 안토니, 산초인데 결국 믿을 만한 건 산초밖에 없어요. 물론 안토니가 직전 경기 바르셀로나 전에 또 결승골을 뽑긴 했습니다만 사실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뉴캐슬 수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번뜩이는 부분이나 뭐 슈팅 뭐 이런 거 가져가 줄 수 있는 레시포드가 빠지는 부분은 지금 맨유의 공격진을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불안 요소다 라고 보이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닉포프, 두브라브카 주전 키퍼가 직전 경기 이제 사우스햄튼전이었죠. 사우스햄튼 2차전에 퇴장을 당했고, 드브라브카는 이제 맨유에서 임대온 놈이라 뛰질 못해요. 그럼 누가 나오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리버풀 출신의 카리우스가 나옵니다. 챔스 결승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던,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유럽 변방 터키였나? 변방 리그에서 뛰다가 이제 뉴캐슬 키퍼 땜빵으로 왔는데, 이게 뭐 출전 안 하고 그냥 관전만 하다가 강제로 이제 하필 이거 결승이에요. 이거 참 적어주자네. 컵대회 결승입니다. 이거 단판. 하필 PTSD 카리오스가 선발이라는 점이 좀 뉴캐슬 입장에서는 걱정거리고, 조일력도 빠집니다. 다만 최근에 빠져있던 이제 그 기마랑이스가 돌아온다는 부분은 뉴캐슬이 필드 위에서는 괜찮아. 키퍼만 불안할 뿐인데 하필 또 결승이야. 공교롭게도 다 불행 중 다행인 게 레시포드가 빠져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 좀 그래도 감안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점수가 막 그렇게까지 많이 나는 결승전은 아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 봤을 때 맨유가 레시포드 빠진 걸 감안했을 때는 진짜 뉴캐슬 상대로 좀 쉽지 않아 보이고, 무승부 햄무 뭐 연장을 가거나 뭐 햄무 한 골차 승리 정도 보이고요. 언어바로 접근했을 때는 저는 저득점 봅니다. 양 팀 다 수비가 좋거든요. 맨유도 카세미로가 있는 맨유 수비가 상당히 좋고, 뉴캐슬도 뭐 수비하면은 일가견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득점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무승부 햄무 언더 이렇게 봅니다. 8번째 마르세유 대 PSG. 은벤바 출전 정지, 기고, 아리, 하키미, 레나토 산체스, 네이마르 이렇게 빠져있는데, 태페리 형님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내드릴게요. 성훈 형님도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보내드렸고, 이제 마르세유 대 파리.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마르세유와 또 최근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파리와의 대결인데, 기본적인 결장자에서는 뭐 없어도 되고 투도 없어도 돼요. 마르세유 수비 3백 주전 라인업에서 둘이 빠졌어요. 둘이. 이렇게 되면 결국 콜라시나치, 얘도 사실 원래는 사이드 자원이잖아요. 콜라시나치나 아니면은 그 새끼 이름 한 명 기억 안 나네. 한 놈은 이제 맨유 출신의 그 에릭 바이가 또 소화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자원보다는 사실 당연히 떨어져요. 뭐 은벤방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굉장히 좋은 수비수기 때문에, 뭐 기고 같은 경우도 준수하게 수비를 잘 해주는 놈이고, 이런 것들 비교했을 때는 마르세유 역시도 지금 수비 쪽에 좀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고, 발레디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발레디는 나배드. 근데 에릭 바이가 한 자리 또 나와야 된다는 부분, 가뜩이나 뭐 핵심도 없는데 얘는 뭐 거의 주전급 비스무리해요. 주전 로테급. 바이 같은 경우 백업이잖아. 이런 부분이 지금 파리의 은바페를 맞이한
마르세유의 수비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불안하죠, 솔직히. 풀 나와도 솔직히 음바페네 비시면 조금 빡센 느낌이 있는데 좀 빠지는 부분까지. 파리 같은 경우는 하킴이 빠졌고 네이마르 이렇게 빠져 있는데 당연히 하키미가 측면 쪽에서 빠진 부분은 커 보이고 네이마르 같은 경우는 저는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솔직히 네이마르는 없는 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지금 파리에서 네이마르는 오히려 맨유의 호날두와 같은 적폐 세력이기 때문에 이거 없는 게 사실 나은데 어쨌든 뭐 결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먼저 보이는 거는 일단은 뭐 마르세유 수비 쪽에서의 좀 고민이나 PSG 같은 경우도 어쨌든 최근에 음바페 컨디션만큼은 진짜 미쳤거든요. 메시, 네이마르는 폼이 안 좋았고 최근까지도 메시 같은 경우도 약간 고군분투 느낌이 있다면 음바페는 진짜 미치긴 했어요. 마르세유는 항상 공격력이 좋은 팀이고 뭐 축구를 그냥 잘하는 팀이잖아요. 이런 부분 봤을 때 다득점이 일단은 보이는데 불안 요소를 말씀드리면 해외 흐름이 안 좋아요. 언더가 계속 빠집니다. 계속 빠져요.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이유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해외 쪽에 기사나 여러 가지 체크를 해봤는데 뭐 딱히 잘 모르겠어. 왜 빠지? 네이마르가 없어서 그런가? 뭐 수비 쪽에 결정자도 있고 한데 계속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좀 그죠? 딱 봤을 때 그냥 오바가 보이는 매치인데 이런 부분이 좀 불안하고 마르세유가 다음 경기 컵대회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컵대회가 하브리그 팀이랑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그냥 주전 다 빠져도 이길 것 같은 매치인데 어쨌든 다득점을 그래도 저는 보기는 보고 뭐 불안 요소를 말씀드리고요. 승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마르세유의 최근의 기세적인 부분이나 파리도 뭐 지금 상태에선 정상은 아닌 부분을 감안했을 때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마르세유가 지지 않지 않을까. 솔직히 파리에 이겨도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마르세유 최근 경기력적인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비빌 만한 내용을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환님은 파리 새끼 잡는데 뭐 힘을 빼고 아니 힘을 뭐 그거 저울질을 합니까? 파리 새끼를 잡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브리그 팀이랑 홈에서 붙는데 주전 다 빠져도 이길 만한 매치요. 뭐 강팀이랑 붙는 거면은 뭐 컵 대회를 지금 마르세유가 신경 써야겠지만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9번째 세비야 대 오사수나 렉킥, 바데, 마르캉, 파프고메즈, 루벤 페나, 부디미르, 루벤 가르시아, 나초 비달. 얘는 이제 복귀해서 불투명 떠 있는데 일단은 세비야가 직전 경기도 그렇고 사실 결장자들이 특히나 미드필더 쪽에 되게 많았어요. 구웨이도 그랬었고 막 기억은 안 나는데 특히 이제 중앙의 스토퍼 자리에도 좀 쓸 수 있는 세비야가 최근에 5백 많이 쓰잖아요. 그런 자원들이 좀 최근에 출전 정지로 리그고 이렇게 많이 못 뛰었었는데 다 복귀한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고 세비야 같은 경우 유럽 대항전은 그래도 치르고 왔죠. 물론 좀 힘 빼고 하긴 했어요. PSV 원정에서 체력 좀 안배 좀 하면서 중간중간에 교체도 때리고 왜냐면 3대0으로 1차전에 사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2대0으로 마지막에 세비야가 좀 고전하긴 해서 다 따라와가지고 연장 가는 줄 알았어.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2대0으로 지고 체력 안배 적당히 하고 딱 마무리가 됐고 오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사수나 맨날 말할 때 뭐라고 말하죠? 컵대회 몰빵이라고. 왜? 올라갈 길이 없어요. 이미 초반에 승점 벌어서 강등권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죠. 그럼 오사가 유로파를 갈 수 있습니까? 위에 뭐 베티스, 뭐 빌바오 뭐 이런 팀도 비아레알 뭐 이런 데 버티기 상식적으로 솔직히 어렵잖아요. 컵대회 몰빵이야. 지금 4강이고요. 다음 경기 홈앤더웨이로 빌바오랑 만납니다. 오사의 홈이고. 이거 몰빵이에요 그냥. 막말로 이거 로테이션 돌릴 수도 있어 진짜로.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또 며칠 뒤에 있잖아요. 4일 뒤인가 5일 뒤에 경기를 치러주는 데 있어서 그냥 솔직히 지금 오사수나의 순위나 이런 거 고려했을 때 그냥 아예 2군 내고 이거 몰빵해도 인정이다. 물론 어느 정도 선수들을 출전시키고 제가 볼 때 잠글 가능성이 높아요. 잠글 가능성이 높은데 세비야가 그래도 최근에 세비야는 나름대로 공격 쪽에서의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살아났고 직전에 뭐 라멜라 같은 애들은 출전 정도로 뛰지도 않았죠. 아인토벤 원정에서. 그런 부분들 또 복귀자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 수비 쪽의 자원들이 지금 레킹, 바데, 마르캉 뭐 다 수비 쪽 자원이거든요. 빠져있긴 합니다만 상식적으로 오사수나의 원정 경기 운영은 무승부 작전이에요. 공격 쪽에서의 찬스 자체가 많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세비야가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언어바 같은 경우는 오사가 한 골 뽑기도 제가 볼 때 좀 버겁지 않을까. 1대0, 2대0 언더까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